시간이 되어서 돌가리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최정 선수가 백도를 쥐어서 내려놓았고요. 돌가리기 결과 최정 선수는 이 8강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흑번으로 대국을 펼치게 됐습니다. 탕정원 선수 쪽에 준비물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거를 준비해 왔었죠. 자,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자, 오늘 이 준결승전에서도 최정 구단 바둑 팬분들의 애간장을 녹였는데요. 오늘 이 초반에서 중반 부분 이제 수순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최정 선수가 자신의 스타일의 바둑을 두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정 구단이 가장 잘 두는 바둑은 최정 구단의 돌이 두터워서 상대의 돌을 공격하고 압박할 때 내용도 좋고 승률도 좋거든요. 그 부분으로 판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자, 포석도 좀 준비를 해왔을 것 같은데 최정 선수의 입맛에 맞게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상기 쪽에서의 이 정석 진행은 사실 실리를 좋아하는 선수들이라면 흙으로 두기가 힘든 정석이에요. 하지만 세력을 차지하고 상대의 돌을 공격하는 걸 즐기는 선수라면 지금의 우상기 쪽 정석 흙으로 만족해하며 둡니다. 그럼 탕자원 선수도 최정 선수도 서로 불만이 없었겠네요. 네, 탕자원 선수도 실리를 좀 차지하고 두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우상기 쪽 정석 진행은 두 선수 모두 만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여기서 좀 의외의 선택이 나왔어요. 이곳을 움직이는 수 자체가 그렇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탕자원 선수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바둑을 두는 선수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최정 선수 입맛에 딱 맞게 이 돌을 움직이면서 최정 선수가 이 돌을 공격하면서 초반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백이 바로 움직이는 선택을 하게 되면서 좀 급전의 흐름이 만들어지는데요. 네. 최정 선수로서는 뭐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최정 선수는 이 돌과 돌이 부딪히고 또 상대의 돌을 압박할 때 가장 잘 두기 때문에 지금의 변화 실전에 두면서 굉장히 만족을 했을 만한 보석 진행입니다. 네, 뭐 그래프가 5대5인 거는 사실 백이 뭐 실수를 한 건 아니에요. 최정 선수 입맛에 좀 맞고 탕자원 선수가 평소 두는 스타일과 다르게 뒀을 뿐입니다. 자, 오늘 이 초반 진행에 있어서는 최정 선수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았어요. 비교적 손이 좀 빨리 나왔다는 건 아무래도 좀 취향에 맞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흑은 중앙을, 백은 이 좌상 쪽을 두텁게 정리해두면서 여기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요. 네, 이 장면에서 최정 선수가 이제 시간 사용을 좀 많이 했는데 이때 좀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강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다음 수로는 한 칸 내지 1,000원짜리로 날일자 아니면 우측에서 뭐 한 칸이나 2칸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찍은 곳들은 이곳으로 두면 오른쪽으로 나가고 오른쪽에서 두면 왼쪽으로 좀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최정 선수가 둔 수는 왼쪽으로 나오기도 그리고 오른쪽으로 나오는 것은 여기를 차단해 버리겠다
라는 생각으로 중간 위치에 두었습니다. 자, 지금 백의 수법은 이곳을 밀면 사실 정수는 받아주는 거라고 나오지만 이 수를 뒀을 때 이 탕자원 선수의 수익기는 여기를 밀면 받아주기보다는 옆으로 붙여서, 그냥 옆으로 붙이는 수는 원래 끊겨서 백이 곤란해야 되는데 이 돌 때문에 단수를 쳐서 잡을 수 있다. 그리고 흑이 중앙 쪽을 지키는 수를 두면 이곳을 밀어서 두텁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 날일자를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빠르게 착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최정 선수가 다시 한번 놀라운 수순을 보여주는데요. 네. 이때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최정 선수가 어마어마하게 공격적으로 두는구나 하는 수가 여기서 몇 수가 계속 연이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수를 둘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미는 게 모양이 좋은데 중앙을 두텁게 막는 거에 매력을 느꼈나? 하지만 두텁긴 하지만 백도 아주 깔끔하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됐으면 흑의 포석 실패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수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 진짜 놀랐어요. 이 수는 지금 자, 여기로 나가면 따라 나가서 지금 이런 수는 여기를 지금 잡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따라 나가서 이곳으로 뭐 있던가 늘 이으면은 나가서 중앙을 잡을 수 있다. 이 생각을 최정 선수도 탕자원 선수 똑같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진행되면 백이 성공이에요. 중앙은 잡혔지만 우변과의 연결이 굉장히 깔끔해서 백이 성공하는 모양인데 이 판단을 두 선수 모두 흑의 중앙이 두텁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전에 탕자원 선수가 중앙을 살리는 선택을 하죠. 네, 결국 어쩌면 한 발짝 좀 물러섰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최정 선수는 강공을 이어갑니다. 여기에선 거의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정 선수가 지금 두는 수법은 백이 한 점을 따내긴 했지만 지금 있는 공간 자체를 없애서 바로 살아있는 형태가 안 되게 만들겠다라는 작전이었죠.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를 보면 최정 선수가 지금 강하게 주어가고 있는 선택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네. 그래도 이 실전에서 탕자원 선수에게 좀 많은 어려움을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은 늘 타개가 워낙 세기 때문에 지금의 백의 형태가 이거 타개가 어렵지 않다. 우아기에 백의 한 점과 연결하면서 충분히 살 수 있다 판단해서 흑의 공격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 수순을 그대로 밟아내는 것이 일단 어려워요. 첫 번째로. 자, 지금 이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인공지능이 백이 유리하다라고 말하는 수순은 자, 이곳을 붙이고 여길 젖혀서 끊고 약점을 지킬 때 한 칸 뛰어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맛을 보고 귀 쪽을 붙여서 호구까지 만들어 놓고 늘면은 단수쳐도 이 자리 둬서 살아있다입니다. 그런데 이 수익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이유가 일단 이 장면에서 1, 3으로 젖힐 때 여기는 위로 단수치고 막아서 끊기네 하면서 더 이상 수익기를 안 할 만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길 끊는 이곳으로 두면 끊으면서 양단수 이 수를 봤다고 하더라도 옆으로 단수 치면 문제가 없네 라고 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있고 여기 둘 때 끊고 이으면서 단수지만 이 자리 끊고 연결해서 우변 쪽을 잡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수익기를 정확하게 다 끝까지 잘했다고 해도 자 그럼 흑이 이걸 나가서 빠져나오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게 백이 좋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익기를 이미 두 차례나 좋은 수익기를 해야 되고 두 차례 좋은 수익기를 했어도 이 변화에 대한 판단에 확신이 있어야 백이 유리한 그래프인데 실전에서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네. 좀 전에 보여주신 그 그림을 머릿속으로 만들더라도 이게 백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탕자원 6단이 우변 쪽에 붙이는 수를 두지 못했고요. 지금처럼 밀어가고 이렇게 되면 흙이 우변 쪽에 급소 같아 보이는 곳을 둘 수가 있게 되었어요. 네, 이 자리죠. 네. 이렇게 되어서는 최정 선수의 흐름으로 완전히 좀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프는 뭐 5대5로 나오지만 한 수 한 수 두기가 백이 굉장히 좀 답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도 두텁게 이어 딱 늘어 놓으면서 우측으로 연결해도 우변에서 집이 안 나고 중앙 쪽 연결해도 이게 다 옥집 모양이거든요. 이 장면이 사실 실전에서 좀 저희가 보면서 약간 아쉬웠던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최정 선수가 한 템포 늦추는 이 수를 두는데요. 가장 강력했던 수는 여기를 그냥 붙이는 겁니다. 젖히면 끊어서 차단. 늘어서 두면 하나 밀어놓고 벽을 만들어 놓고 끝까지 공격하는 수와 아니면 이 정도 벽을 만들어 놓고 여길 막아서 우아기 쪽을 어느 정도 차지하려고 하는 수. 이 진행으로 갔으면 오늘 대국 조금 더 편하게 가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 여기서 최정 선수가 좀 한 번 더 몰아쳐 주기를 좀 기대했었는데요. 네. 자, 실전의 선택은 이곳이었습니다. 최정 선수의 판단은 자아기 쪽을 백이 계속 받게 된다면 이건 진짜 잡으러 간다. 그리고 백이 자아기 쪽을 받지 않는다면 자 이런 걸 밀고 보통이라면 이제 날일자를 해야 될 텐데 받지 않는다면 이게 눌러가는 자세가 굉장히 두텁다라고 판단하고 둔 겁니다. 이때는 형세가 좀 좋다고 봤을까요? 아무래도 형세가 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몰아치지 않고 약간 좀 타협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장면이었는데요. 최정 선수는 좌 쪽 이렇게 눌러가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괜찮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탕자원 선수가 버텨가는 그 솜씨가 괜찮았어요. 네, 그 큰 곳을 아주 잘 찾아갔고 또 최정 선수 입장에서 어떻게 둬야 되나 애매한 곳을 잘 뒀습니다. 자, 자아기 쪽 3-3에 들어가면서 이곳 확실하게 살아있는 것 맞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때 탕자원 6단의 응수가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랐어요. 이 자리였죠. 자아기 쪽 살려고 하면 사는 수들을 연구해 볼 수 있었던 장면인데 자아기 쪽을 살기보다는 지금 상변 쪽 다가서면서 일단 첫 번째 급소 자리 두고 이 끊는 수를 좀 노리는 겁니다. 흙이 나오더라도 여기에 돌들이 없으면 나가서 이 101점을 흙이 제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돌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끊어서 흙을 잡으러 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최정 선수도 약점을 지켜뒀고요. 네. 이렇게 되어서는 금세 형세가 다시 맞춰졌습니다. 참 바둑이란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은데 한 번 늦추니까 또 바둑은 금세 어려워집니다. 자, 우아기 쪽 이제 붙여서 흙이 이제 귀로 두면은 여기까지 하나 이제 교환을 해놓고 손을 빼겠다. 나중에 막으면 이곳에 이제 패를 남겨놓겠다라는 뜻이었죠. 그러자 최정 선수도 이 화점 자리에 두면서 선수를 뽑고 다른 큰 자리에 두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사실 여기 들여다볼 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이제 그냥 무난하게 받아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죠. 뭐 받아주면은 하변 쪽을 지킬 것인지 자기 쪽을 잡을 것인지
흙이 어느 쪽 큰 곳을 둘 곳인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되던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결국 이 백돌 1단이었네요. 네. 끝까지 네. 이곳의 돌이 문제가 되었죠. 자, 처음에 당장 6단이 여기를 밀고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나와서 끊는 수까지가 선수이니까 여기 있는 수, 그러니까 이 있는 수를 선수로 하고 부분적으로 이 두어놓은 것들이 백이 악수이지만 선수를 뽑고 어디론가 가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변화가 나옵니다. 자, 탕전 선수는 전혀 다른 길로 향하게 되는데요. 백은 지금의 이제 수수는 이 흑도를 살리는 수로 두면 하변을 뚫고 하변을 막으면 나가서 끊기면 잡히기 때문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 수를 둬서 나갈 때 연결하면 돌들이 다 연결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끝내기 그리고 하변 쪽을 찌르고 끊어서 잡는 수를 노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여다봤어요. 자, 최정 선수도 쉬운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변을 뚫리긴 했지만 최정 선수도 백도를 차단을 해놔야지 노릴 게 많다고 지금 판단을 했고요. 우변 쪽을 두텁게 지켜놓으면서 다음번에 늘어서 이 귀까지 잡는 수를 보고 있는 수입니다. 자, 백의 경우도 이 중앙을 뒀는데요. 여기를 두지 않으면 흙이 이거를 찌르고 양호구가 되더라도 들여다보고 이렇게 찝히면은 돌이 바로 끊겨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지켰습니다. 자, 백은 중앙을 지키고 흑은 우하 쪽을 한 수 더 가일수 해두면서 백을 잡아뒀습니다. 네, 우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이 막아서 두면은 젖혀 이어서 안쪽에서는 살 수가 없는 공도고요. 이 모양이 유명한 게 이제 여기로 두는 수가 있어요. 한 발 물러나는 수. 흑이 잡으러 오면은 귀를 이제 살 수가 있는데 이 형태는 흑에게 좋은 수들이 있습니다. 자, 한 칸을 띄고 집을 내려고 하더라도 이 찝는 위치로 집을 없애고 이렇게 일선을 갖다 붙이면은 이 공간이 옥집이 됩니다. 이 모양에서 이제 많이 좀 착각하는 부분이 백이 붙여서 흑이 단수 칠 때 패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귀를 두면 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흑은 여기를 붙여요. 이렇게 단수를 네. 치거나 있거나 어딜 둬도 이렇게 둬서 따내더라도 여기를 젖히면 이 모양 자체가 잡혀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우하 쪽의 백 사활 이 자체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백이 이 삼선에 두어간 자리 때문에 사활이 좀 달라지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 이제 돌이 오게 되면 우아기 쪽 사활이 좀 주변 배석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었던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최정 선수가 좀 아쉬운 판단이 나오는데요. 지금 백은 흑이 연결을 하면 일선에 젖혀서 이 일선에 젖히는 게 어떤 의미냐? 그냥 흑도를 끊어가려고 하면은 끊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하나 돌이 젖혀져 있으면은 똑같은 수순을 두었을 때 끊으면서 단수가 되기 때문에 흑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흑이 물러나야 되는데 그때 또 옆으로 딱 붙이면 차단하게 되면 돌이 끊기면서 흑이 잡혀요. 그래서 이 수를 둬도 젖히는 수로 살아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넘어가지 못하도록
여기로 한 칸. 백이 끊어도 그냥 넘어가요. 어차피 백이 사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곳을 1, 5로 하변 쪽 넘어가면서 집을 차지하고 좌하기 쪽을 단단하게 잡는 수를 뒀으면 좀 안정적으로 우세를 가져갈 수 있었던 바둑이었는데요. 네, 최정 선수가 좀 아쉬운 판단이 나옵니다. 아, 이곳을 차단해서 백도를 좀 끊어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결국 최정 선수는 이 중앙의 백대마 여전히 좀 노리고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집으로 보면은 확실한 손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정 선수가 이 수를 둔 거는 그래도 백도를 차단해 놓으면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이 백대마를 좀 노리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지금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우악의 백은 어차피 살아요. 어차피 사는데 흑이 하변 쪽을 넘어가면서 집을 만들 수 있었던 부분이 없어진 것만큼 집으로는 손해입니다. 정말 참 신기한 게 이 대마가 진짜 끝까지 말을 했네요. 그렇죠. 중반 돌입할 때 최정 선수가 추궁을 하기 시작했던 돌인데 네. 마지막까지 이 돌이 승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역시 탕자원 선수도 이 변을 흑에게 빼앗길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전개를 했고요. 네. 자, 흑은 좌상기 쪽 실리를 없애기 위해 좌상기 쪽 3-3에 들어갔습니다. 백이 막아서 두면은 보통은 이런 모양은 이제 패라는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어서 두더라도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끊고 단수도 선수고 쭉쭉쭉 나가면서 백집을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막아서 둔다면 흑이 호구치던 있던 해서 귀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물러나는 수를 두었고요. 이 장면에서 굉장히 좀 재밌는 수가 네. 있었어요. 묘수가 있었죠. 네. 지금 실전에서는 평범하게 이곳을 두고 날일자를 해서 백집을 지우는 쪽으로 뒀는데 이 수로 옆을 갖다 붙이고 이을 때 이 수를 둬서 끊어서 나가는 거랑 잡는 거랑 이렇게 수를 내는 수가 있었거든요. 실전에는 최정 선수 그 길을 지나쳤고요. 평범하게 수를 내려갔습니다. 사실 저 자리를 막을 때까지만 해도 아니 백이 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흑의 사활을 추궁했으면은 중앙 쪽과 엮여져서 굉장히 피곤했을 것 같은데 이건 밀고 둘 때 여기 둬서 백돌이 별로 안 왔기 때문에 중앙 쪽이 공격을 안 당하겠구나 쉽게 가겠구나 라고 기대를 했었던 장면이었어요. 여기에서는 진짜 편하게 갈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때부터 다시 한번 변화가 만들어지죠. 자, 이때 탕자원 6단의 수가 흑이 나가더라도 여기나 이런 자리로 두면 약간 찜찜하긴 해도 그래도 백돌이 중앙 쪽으로 왔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하면은 흑이 좀 위험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으로 중앙으로 뒀어요. 결과적으로 이 수 때문에 바둑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 묘한 자리를 오니까 최정 선수도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은데요. 네. 최정 선수의 이 수는 이곳으로 둔다면 아마도 실전이 여길 젖혀서 이곳에 두면 뭔가 이 공간이 좀 얇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로 두면 중앙 쪽 탈출하고 잡으러 오는 수 같은 경우는 끊는 순간 2점이 잡히기 때문에 좌상기 흑은 살아있다 라는 생각으로 뒀을 만한 위치입니다.
최정 선수가 이렇게 나와 끊어서 사석 작전을 펼쳐서는 괜찮아 보였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서 멈추고 이 자리를 두었으면 백이 공격하는 데 있어서 나를자가 이제 일감인데요. 단수 그냥 제일 쉽게 여기를 끊어요. 이렇게 받을 때 이 자리를 젖히면은 축장문이 안 되기 때문에 백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을 빼고 자산기 쪽을 살았으면 결과적으로 백이 이 막아가는 그 수법이 없기 때문에 흑이 탈출하면서 좀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전에 바로 이 자리 손이 굉장히 빨리 나왔거든요. 네, 뭔가 좀 착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됐던 장면이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좀 작점이 나왔어요. 이 이후 이제 수순 뭐 최정 선수에게 직접 들어보기 전에는 이게 뭐 착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후 수순을 보면은 뭔가 좀 착각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착각은 여길 나를자를 해서 백이 잡으러 오더라도 이렇게 끊어서 백이 수가 없다. 그리고 백이 붙여서 두는 수 같은 경우는 돌을 따내면서 이곳 끊는 수와 여기 사는 수가 맞보기이기 때문에 백이 안 된다. 여길 둬서 두 점이 위험해졌다라고 순간적으로 착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탕자원 선수가 이 바깥쪽으로 붙여간 수 최정 선수가 좀 놓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곳으로 두면 옆으로 붙여서 끊을 수가 없고 여기로 치받고 끊으면은 이 두 점이 잡히는데 네. 이곳을 치받을 때 그때 타이밍에 이 찔르고 들어가는 게 아주 좋은 수법이에요. 막을 수가 없죠. 네. 늘게 되면 막고 있게 되는데 백의 수가 흑의 수보다 많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최정 선수가 뭐 착각을 이제 알아챘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좀 심각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좌상기부터 좌변 쪽에 백집이 너무 크게 났거든요. 자, 최정 선수는 이 전체 백돌이 아직 이곳을 찝어서 옥집을 만들면 못 살아 있다. 그래서 이수를 둬서 백한테 살아라. 그러면 내가 중앙 쪽을 더 막아서 집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뒀습니다. 여기서 탕자원 선수가 이제 묘하게 두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사실 이은수가 굉장히 묘한 수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은수로는 그냥 바로 패 모양처럼 만들던가 아니면 확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일선으로 느는 게 득이었거든요. 근데 당장 선수는 이어서 그래도 하변에서 이제 실전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흑이 끝까지 잡으러 오기에는 흑이 부담되는 모양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지금의 위치를 두었습니다. 이것도 묘했어요. 네, 최정 선수가 이제 중앙을 막아가는 건 좋았는데 단수 치고 막아가는 게 이제 집으로 좀 나았거든요. 그럼 최정 선수는 패를 염두에 두고 단수를 안 친 걸까요? 그 부분도 사실 직접 듣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예. 실전에 이제 패가 등장을 하는데 네. 과연 진짜 그렇게 패가 났을 때 뭔가 패감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곳 단수를 안 친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순간 놓친 건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집으로는 확실히 손해를 보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이곳에 수순을 주고받게 되면서 그래프는 100쪽으로 점차 기울어 가는데요.
중앙 같은 경우는 단순 직계산만 해도 흑이 단수를 쳐놓고 있으면 여기가 흑이 한 집 늘고 백이 한 집 주는데 흑이 한 집 지금 밀리면서 한 집 줄고 백이 한 집 늘었어요. 그냥 바로 두 집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서 백은 이 하변 쪽 이 붙이고 넘어가는 수로 이제 흑의 모양을 집을 지웁니다. 여기에서 그래도 좀 길게 이끌어가지 않을까 싶은 장면이었는데요. 네. 이게 단순한 시간 연장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단순한 시간 연장책 그리고 좀 예상을 했던 수순으로는 일단 집으로 봤을 때 여기를 막고 백이 이 전체 사활이 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살고 여기를 막으려나? 아니면 백이 패감이 견딜 수 있다고 보고 늘려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었죠. 최정 선수가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선택을 합니다. 자, 하변 쪽 이 먹여치는 수를 두면서 백돌 전체를 잡으러 갑니다. 와, 이 대마가 도대체 몇 개짜리 대마인가요? 백은 뭐 넘어갔던 곳이 잡히면 집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보면은 중앙에서는 두 집이 날 수가 없어요. 하변 같은 경우도 이 위치가 옥집이고요. 백이 집 날 데가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백도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죠. 네, 이곳이 숨어있는 안형이 있었습니다. 이게 패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흑도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게 됐어요. 네, 그렇죠. 그냥 백이 뭐 단순히 두 집 내고 사는 게 아니라 백이 사는 순간 흑돌 8개를 잡고 이만큼을 잡고 사는 거고 또 이런 데도 안 막아놨기 때문에 여기를 백이 잡고 흑이 어딘가 이제 두 번 둬서 득을 본다고 해도 여기까지 밀고 들어가면 집이 또 깨지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안 막아놔서 더 결과적으로는 또 그렇네요. 네. 자, 이제 이 대마 사활을 건 패 공방이 시작이 되는데요. 워낙 큰 대마이기 때문에 백도 자체 패감이 많아 보입니다. 네.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이 앞으로의 변화가 어렵긴 하지만 최정 선수가 좀 이기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던 타이밍이거든요. 흑은 좌상기 쪽에 이제 살자고 하는 패감, 백은 자체적으로 뭐 중앙, 우변, 이 살자고 하는 패감들이 서로 많았던 상황입니다. 참고로 흑이 우상기 쪽을 잡자라고 하는 것은 패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걸로는 집부족이에요. 바꿔치기를 한다면 흑이 불리하군요. 네, 흑은 이제 바꿔치기를 한다면 좌상기 쪽을 사는 게 좀 더 큽니다. 네. 자, 우선 백은 눈에 보이는 패감부터 사용을 시작했고요. 자, 최정 선수가 사실 패감 사용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이 장면. 저는 사실 이 장면 둘 때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백이 받아줄 수도 있지만 이걸 따내버리면 흑이 끊는 수를 보고 둔 수인데 단수 하고 여길 끊으면 물론 백집이 많이 깨졌고 나중에 놓고 따내야긴 하지만 백이 하변에서 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흑이 이길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계산이 맞지가 않았어요. 네, 계산이 맞지 않았던 상황인데
여기서 탕자원 6단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정말 여기 받았을 때 가슴 한번 쓸어 내렸거든요. 네. 굉장히 큰 위기가 한번 일단 지나갔죠. 탕자원 선수도 바꿔치기를 좀 의식했던 건지 손의 팩감을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네. 백이 우변 같은 경우가 이제 팩감만 생각한다면 늘어서 쓰는 게 이제 한 팩감 정도 더 나올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수 자체가 바로 이제 집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손해 팩감을 쓰진 않았고요. 자, 이곳의 팩감, 이 자리는 백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곳을 받지 않게 되면 흑이 이 자리 두고 결과적으로 먹여치고 이수 두고 이런 거 나가게 되면 여기 뒀다가는 또 2패가 있는데 2패가 백이 졌을 때 타격이 커서 막상 이기가 힘들어요. 아래로 단수치고 둬야 되는데 여기 붙여서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받아둬야 되는 곳입니다. 지금 들여다본 곳도 팩감입니다. 안 받으면 여길 끊어서 이 끊어간 돌을 잡지 못하는 순간 흑돌이 잡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흑도 이것은 받아둘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네. 여기서 최정 선수가 좌상 쪽 팩감을 어떻게 쓰려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자, 일단 중앙 쪽 확실한 팩감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 부분은 흑도 한 팩감이 있지만 백도 여기 한 팩감이 있어서 결국은 흑이 좌상기 팩감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열심히 형세 판단을 해보고 있었거든요. 네. 아, 근데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진행이 나오죠. 저희가 예상했던 진행, 그리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했던 진행은 백이 2팩감을 씁니다. 따네요. 흑이 여기에 자체 팩감이 있는 것 같지만 이수를 두면 백도 이 자리를 끼워서 그 다음에 나가고 미는 것까지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수를 두면 흑돌이 걸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팩감을 쓰고 따내면 흑도 어쩔 수 없이 자상기 쪽 팩감을 쓰고 이때 백이 그냥 잡지 않고 뭐 이런 데를 갖다 붙이면서 끝내기까지 이득 보는 수를 두면 지금의 그래프 사실 이런 수는 발견하기 너무 어렵고요. 따내고 살아서 두면 백이 3집 정도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정리가 많이 돼서 그 3집의 차이를 과연 이렇게 진행하고 역전을 할 수 있을까 좀 이렇게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이 장면이었죠. 아, 그런데 이 탕자원 선수의 다음 수에 저희가 소리를 지를 수밖에 네. 없었습니다. 아, 이 자리 최정 선수는 하변이 당연히 팩감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잡으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탕전 선수가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진행을 생각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바꿔치기에 대해서 형세의 확신이 너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통은 확신이 없어도 이건 팩감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아 이기면 운이 좋고 지면 어쩔 수 없고 약간 이런 길로 갈 게 보통인데 네. 안 될 것 같은 곳을 지금 팩감을 일단 사용을 했어요. 흑은 여기서 뭐 되나 안 되나 이걸 받을 수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정 선수가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자, 이제 이 백돌 대마의 생사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흑돌이 너무 두터운 상황이에요. 뭔가 백은 이런 데에서 좀 엮어서 수가 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기에는 주변의 흙돌이 너무 두텁습니다. 그리고 최정 선수가 이때 둘 때는 정말 확신을 갖고 뒀어요. 이곳의 수읽기는 최정 선수가 처음 패를 걸어갈 때부터 아마 해뒀을 거예요. 네,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모양이 뭔가 집 모양처럼 보이지만 여기 두면 찝어서 이런 것들이 다 옥집이고, 여기 둬도 들어가서 어느 쪽을 이어도 반대쪽을 들어가고 먹여치면 결국은 다 옥집입니다. 워낙 이 대마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그래프는 어느덧 100집을 넘기고 있었고요. 네. 한 시청자분께서는 이 정도 크기의 대마면 한 달간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다고. 그럴만한데요. 네, 그럴만하죠. 네. 네. 대체 몇 개입니까? 마지막 수순까지 보면 쉬운 개가 넘네요. 자, 백은 이 마지막으로 해볼 곳은 여기를 찌르는 수. 이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뭐가 그걸 따내서 뭐가 돼야 되는데 워낙 두터워서 갈 곳이 없어요. 어차피. 백 입장에서 가장 백 입장에서 수익기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둬서 연결이다. 수가 난다. 네. 볼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찌르고 들어가는 게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약간 비틀어서 뒀는데요. 마지막으로 뛰면서 중앙 쪽 끊는 것과 여길 지키면 이어서 이 하변 쪽도를 잡으러 가는 수를 좀 노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 자리를 치받으니까 중앙을 끊어도 여길 둬서 이을 때 연결이 돼버려요. 이 수를 둬도 이어서 흑돌이 연결해 있습니다. 네, 이때는 더는 백이 사는 길은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올해 대마상 수상해도 되겠어요. 진짜 뭐 몇 개의 돌인지 어마어마한 돌을 잡았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 위기는 있었지만 최정 선수 승부를 강하게 걸어가면서 결승 진출에 성공합니다.